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제 2부 비행 운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드릴게요. 일단 비행 이론의 첫 번째는 기체 형식에 관한 겁니다. 프로펠러 4개의 멀티콥터를 쿼드콥터, 6개를 헥사, 8개를 옥토, 12개를 도데카콥터라고 하는데요. 특징은 짝수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터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터가 짝을 이뤄서 짝수를 이뤄 주어야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터가 고장났을 때를 한번 살펴보면 쿼드콥터는 모터가 한 개 고장났을 시에는 고장난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추락을 하고요. 헥사콥터는 하나 고장나면 모터 반대 방향으로 회전, 옥토콥터는 호버링은 가능, 도데카는 호버링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쿼드콥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 모터가 고장이 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추락을 하게 되겠죠. 헥사콥터는 날개가 6개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날개 3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날개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이 고장이 났다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2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3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고장난 모터, 즉 시계 방향의 모터의 반대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옥토콥터와 도데카콥터는 일단은 모터 날개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버링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카본, 우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카본은 탄소, 섬유, 복합재고요. 강도와 강성이 높고 대신에 가격이 비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드, 나무는 가볍고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이 두 제품에 비해서는 내구도가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플라스틱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저렴하고 가공이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표기법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고속 비행에는 고피치의 프로펠러가 좋고 저속 비행에는 저피치의 프로펠러가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치라는 것은 원래 프로펠러가 1회전했을 때 전지는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프로펠러가 1회전을 하게 되면은 딱 이만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스크류 나사 아시죠? 드라이버로 박는 스크류 나사. 스크류 나사도 이렇게 사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드라이버를 한 번 돌리게 되면은 딱 이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피치라고 해요. 고속 비행은 속도가 빠르겠죠? 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속도가 빠를 때 1회전할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당연히 효율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 고속 비행에는 고피치의 프로펠러가 효율이 좋고요. 저속 비행은 저피치의 프로펠러가 효율이 좋은데 저속 비행이란 말은 이 모터가 천천히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은 힘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고 적은 힘에도 멀리 가려면은 저피치의 프로펠러, 즉 1회전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야 힘이 적게 들 거고 적게 들어도 프로펠러가 원활하게 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속 비행에는 저피치의 프로펠러가 효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모터입니다. 모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브러쉬 모터, 브러쉬리스 모터. 브러쉬 모터는 모터 안에 브러쉬라고 해서 실제 붓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모와 소음을 일으키고 또 속도를 제대로 낼 수가 없게 만들어요. 마찰력이 높기 때문이죠. 수명이 짧지만 구조가 간단하고 제어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RC카 같은 모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는 브러쉬가 없는 모터라서 이제 변속기는 필요하지만 손 접촉 손실과 저항이 적어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드론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는 인러너 타입, 아웃러너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인러너 타입은 케이스 내부에서 자석이 회전을 하는 거고 아웃러너 타입은 케이스 외부에서 자석을 놓고 코일을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드론에서는 이 아웃러너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우리 보통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의사항으로는 상온 22도에서 28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습한 지역에서는 보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관상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셀당 충전된 전압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사용 금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 충전할 때 보시면 충전을 할 때 이렇게 배터리 모양이 있고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채워지는 이미지가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이 하나하나씩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셀당 전압 차이가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완전 충전했을 때 1셀당 보관할 수 있는 전기량이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셀은 10이라는 전력량을 갖고 있는데 여섯 번째 셀이 예를 들어서 4라는 전력량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전압 차이가 굉장히 크죠. 6 정도가 차이 나니까 10으로 충전을 했을 때는 원래는 24분을 비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24분에 타이머를 맞추고 비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압 차이가 심하게 나서 4라는 전력량을 쓰게 되면은 첫 번째 셀부터 다섯 번째 셀까지는 6이라는 전력량이 남지만 여섯 번째 셀은 0이라는 전력량이 남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기체가. 그러다 보니 나는 타이머를 24분에 맞췄지만 예를 들어서 10분 뒤에 갑자기 전력량이 떨어져서 추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충전된 전압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관 시에는 40에서 50% 정도로만 충전 후 보관을 해야 되고요. 배터리를 폐기할 때는 1:1 비율의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루 정도 두어서 방전시킨 뒤에 폐기를 시키면 됩니다. 멀티콥터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니켈 수소, 니켈 아연, 리튬 인산철, 니켈 카드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배터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배터리의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비행 이론에서 대기, 공기, 유체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기는 78%의 질소, 21%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는 흐르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유체라고 하는데 이 공기도 유체의 일부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체는 점성, 흐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과 마찰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저항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저항력은 공기가 점성과 마찰로 인해서 표면에 들러붙었을 때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는 항력,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압력은 누르는 힘이고요. 대기압은 공기는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 공기가 눌려졌을 때 생기는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비행이론 일반 파트에서 기억을 하실 부분은 여기 104페이지에서 기억을 하실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해수면에서 표준 대기압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공기 밀도는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2부 1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신 부분은 아마 여기 부분, 이 셀, 배터리 셀 부분 좀 이해하시는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은 꼭 그래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양력 발생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